안녕하십니까. 검수한박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차원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할 방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도 검수한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어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검수한박이 통과가 됐죠. 물론 이제 이 뒤에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 여러 가지 수싸움 같은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오늘은 그래서 이거 시사 정치 이런 거 안 해요. 저 교양 수준을 한번 보되 그 교양 수준을 보면서 우리 삶이랑 다 있는 거고 처음에 한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또 제 생각을 그때 좀 그냥 일기로 남기는 거죠. 나랑 무관한 일이다. 검수한박.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렇게 맞게 따라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나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 정말로 나하고 무관할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정치는 알고 보면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워낙에 큰 범위에서 일어나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구체성 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그냥 매선 대선이라든지 뭐 지선이라든지 뭐 이럴 때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럴 때 게임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많죠. 검수한박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됐어요. 필리버스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게 해가지고 하여튼 정치인들 머리 잘 돌아가. 그렇게 해서 했어요. 좀 치사하죠. 치사하게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뭘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추론해보고 이제 두 가지겠죠. 좀 있으면은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조정이 일어나고 수싸움이 일어나고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막 하고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교양 유튜브계 EBS를 교육 카테고리의 그거기 때문에 왜 검수한박이라고 하는 게 제가 20년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20년 전이면은 이제 아유 지금 벌써 22년이구나. 네? 맨날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한 20 몇 년으로 가야겠네. 김대중 정부 정도부터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는 김에 그냥 쫙 보죠. 우리나라가 막 재완원법 만들고 이렇게 토지 개혁하고 막 그러던 거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그래도 전 세계의 보편 가치에 엣지를 놓치지 않고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고 그때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법을 만들면서 빠친코의 선자가 어린 시절에 해산물 시장에서 순사들이 딱 오는데 딱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니까는 아빠가 고개 숙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만드셨던 분들이 되게 이제 한창 일하는 이제 젊은 시절에 끝자락이나 중년이나 아니면 노년기의 초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그 선자의 시기를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헌헌법에 검찰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갈리긴 갈려야 된다 분명히. 그러나 제가 저번에 빠친코 그 얘기할 때 순사가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순사를 가지고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사 온다 하면 그렇게 막 무섭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일제시기를 사셨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순사 이런 그게 순사가 정말 무서운 거야. 순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정을 하셨던 분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검찰이랑 경찰이랑 어떤 독립이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들은 하셨고, 그러나 경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그 경험에서 나온, 그 트라우마에서 나온 그런 거였단 말이죠. 순사가 직결 심판을 하고 태형마저 부활시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일본은 없어요. 그런 거 그때 당시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태형 사람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흥도가 이제 아이고 아이 아빠가 무슨 소리요, 태형을 대신 맞아준다고 하니까. 태형을 대신 맞는데 그 태형을 대신 맞는 게 거기에서 왜 아이 아빠가 무슨 소리냐 하는 게 사람 죽어나가요. 태형이. 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런 십자가 그런 데다 팍팍 이렇게 하잖아요. 틀에다가 줄이 틀고, 줄이 틀면 진짜 사람 뒤질 것 같은데 그런 체벌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이제 감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교화를 하고 교도를 하고. 이건 또 미셸 푸코 이제 그런 거랑도 다 관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이 이미 순사는 아니지만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봐왔고 겪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경찰이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다 자신의 실존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지만 지금으로서는 검찰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그냥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순사를 겪은 분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게 이제 재헌헌법에서 개정이 돼가면서 몇 차례 초반에 개정 작업이 있죠. 그러면서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이제 많이 사실 몰린 거죠. 힘이 몰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권력기관이자 또 실제 권력 있죠. 당시마다 실제 권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실제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권력은 뭐 정권이에요? 바뀔 정권이지. 그러니까 그 당대의 실제 실권자들과 만약에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이제 실제 힘 있는 곳에 협조를 해주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지. 그게 요 검수완박이 나오게 된 그런 하나의 오래전부터의 문제인식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이제 한참을 이렇게 지나오다가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언제까지지? 중학교,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계속 여러 군 출신 대통령들이 독재를 했고, 제가 뭐 그분들의 공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쿠데타고 독재잖아. 그리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는 검찰이라고 하는 그 조직, 그 긴 기간 동안 그 상태로 그냥 거의 쭉 왔던 거죠. 쭉 왔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경찰분들도 그렇고 검찰분들도, 제가 이제 그 첫 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대부분은 사명감 가지고 이 공직에서 밤샘하고 야근하고 당직 서고 하면서 거의 막 진짜 사람 몸 갈아버릴 정도로 이렇게 힘든 그런 걸 소화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게 대면으로 느낄 때 굉장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당직을 막 이렇게 밤을 새워야 되고 그런 직장에서 밤을 새우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패턴도 더 바뀌고. 그리고 이런 검사분들은 밤샘을 밥 먹듯이 하고 막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는 다 제대로 된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랑 관련된 이제 그런 특수통들이 있는 거죠. 있어 와서 앞쪽에 좀 그 배경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20년 전 그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으로 정권이 한번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좀 갈아타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전에도 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저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단일화도 실패하고 하여튼 또 이전엔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잘 안 됐지.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갔지만은 그 이전까지 이제 정권의 정당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싸웠던 거는 김대중, 김영삼 두 분 대통령이 다 공이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갔지만은 이제 검찰에 대해서 한번 손을 보겠다.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출발이 되려고 했던 거죠. 출발은 못 됐어요. 그러나 그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때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보스 기질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는 분이에요, 김영삼 선생님이. 그리고
확실히 내가 똑똑할 필요가 있나. 똑똑한 사람들 잘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똑똑한 사람을 뽑았을 정도가 되려면 많이 똑똑해야 돼. 그래야 IMF 같은 경우에 뭐 한 개인의 그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때 IMF가 왔죠. 근데 그때 하나회나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한 거거든요. 하나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굉장히 성공적이고 이렇게 하나의 공적으로 이제 남는 것이고,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좀 말이 좀 있었고, 왜냐면은 그게 다 빼돌릴 거 빼돌린 이후에 이제 그 시행이 돼가지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큰 공으로 남는 거죠. 근데 검찰 개혁은 그렇게 탁 아주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이제 뭔가를 할 것 같다가 그런 건 못했어. 검찰 쪽은. 네, 검찰 쪽은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게, 여러 그 힘균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뒤도 걱정이 되고 역사를 한번 쫙 되짚어 보세요. 뒤가 걱정이 되죠. 지금 내가 검소한박 이거 하는 것도 저는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권력이 바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물러날 권력이 뒤가 걱정이 되고, 또 지선도 걱정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격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검수완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통계 그거를 최근 건 못 봤네. 내가 어저께 그냥 그것만 보고 아이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고 이 뒤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그거보다 한참 전 그 여론은 검수완박 그 반대 여론이 또 높았었는데 지금 또 이제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바뀌었어. 바뀌고 나서야, 왜냐하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된 그 분이 검찰 개혁을 하기는 되게 힘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거 한 것도 진짜 깡 좋고 보스 기질이 있긴 한데, 검찰 개혁은 그거랑 좀 다르단 말이지. 검찰은 칼을 가지고 있거든요.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두 분의 김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뒤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검찰이랑 악연이 있죠. 근데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때는 특검제가 이제 도입이 돼요. 특검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해야 될 그런 당면 과제들이 이제 꽤 많았기 때문에 IMF가 있었고, 그것도 이제 뭐 잘 극복을 했죠. 근데 그 극복을 할 때 실제로 거기에서 그 한 분들이 이 연립내각이 뭐 어떻게 보면 연립정부였잖아요. GIP. GIP면 박진영인가? 박진재유. DJP구나. 죄송합니다. DJP 연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삼김시대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그 카리스마나 이 보스 기질이 다분했다면은, 김대중, 김종필, 뭐 대통령 총재 이런 분들은
실무 능력이 꽤 좀 좋았던 분들이죠. 김종필 늘 2인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IMF 이렇게 극복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쪽 계열 DJP, JP, 종필 계열의 관료들, 실력 있는 관료들의 역할도 꽤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절차적 민주화에서 좀 더 나가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검찰까지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는 되게 힘들고 그게 마음 같지가 않은 거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들이야. 그러나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우리가 특검 많이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막 중수부가 어떻고 뭐 공수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잘한 것들이고 특검이 그때 나와.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한 거야. 할 수 있는 그때 한류나 IT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잘했고 그러나 끝나고 나서 또 역시 그 다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후반부가 되면 그러니까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이제 힘이 균형이 다시 넘어가잖아요. 다시 잠깐만 보수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검찰은 당연히 그쪽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묵적이 되건 아니면 치밀한 계획이 됐건. 저는 이제 정치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산 거는 그래도 대부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는 거를 가려내서 후반부에는 늘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죠. 자식들이 다 이렇게 되고 하니까 다 마찬가지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뭐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검찰이 그 이전하고 그때쯤 하고는 조금 이제 검찰도 성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그 독자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힘의 이동 방향에는 되게 민감하지.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시기부터 쭉 활약했던 그 검찰이 지금 대통령이 이제 좀 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이거저거 막 이렇게 고쳐보려고 이런 건 많이 했지. 많이 하면서도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너시아가 이미 붙어 있는데 그거를 떼주고 싶나? 그런 상황이었지. 그렇게 그 두 정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을 한번 이렇게 한다 해서 이거저거 방안들이 나오고 했잖아요. 했는데 제가 이 검수완박 지금 통과된 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 이게 지금 탈출구도 신경 써야 되고 지선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는 하려면 앞쪽에 저번 초에 힘 있고 할 때,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도 충분했는데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타이밍이 속이 보이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금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지만 사실 힘의 방향은 이미 뒤집어진 지가 좀 됐죠. 선거 전부터 뒤집어졌죠. 이미 향배는 정해져 있었지. 그리고 그러나 아직 그 행정부와 관료들을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검수완박이 나쁜 거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를 해야 돼서 하겠습니다. 한 걸 지금 이제 하는 셈인데, 아까 말했듯이 선자시기부터 있었던 그 문제거든 사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권력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늘 교체되는 권력들의 줄을 섰던 면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계속 보여왔던 행태고,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 검수완박을 하면 이제 개혁이 될까? 그거 이제 막 할 것처럼 하다가 후반부에 와서 작년에 돼서야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수완박 첫 그거를 한 셈이잖아요. 근데 수사권이 조절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 일반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은 시민들과 경찰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러면 검수완박을 할 거면 그 돌아가는 비율이나 통계나 뭐 저 양쪽의 주장에서 이렇게 제시되는 통계나 이런 것들은 다 어쨌든 로우 메터리얼에서 가공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큐브를 짜느냐에 따라서 구미에 맞게 나오는 건데, 현실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몸으로 느꼈던 거는 경찰이 굉장히 정말 경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만약에 가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예전에 빼박인 것도 굉장히 복잡해진다.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일반인 그 차원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권력과의 밀착관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를 남겨놓은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걸 더 줄여서 이제 그 조금 합의를 봐서 이렇게 검수완박을 일단 통과를 시켰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은 송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화를 통계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했을 때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일선 경찰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보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 1년 넘게. 왜 그걸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나는 탈출구 전략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 보수거나 진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유층이에요. 왔다 갔다 다 웬만한 데 다 찍어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까놓고 얘기하는 건데, 출구 전략으로밖에 안 보여.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내가 검수완박은 그래도 봐야 될 게 있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된 그게 있고, 그러면은 새롭게 부상하는 계속 교체된 권력과의 그 관계,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그게 있었다면은 처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작년에 하고 나서 계속 몇 달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한 변화, 거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걸 하면서 했어야지. 하면서 했으면 내가 찬성하지. 경찰도 잘 돌아가고 시민들도 그런 거 업무에 차질이 없네, 이랬으면은 내가 찬성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더 밀어붙인다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검수완박이랑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뭔가 소리를 내는 뭐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 색깔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그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 뒤에 수싸움이 이제 그 막 펼쳐지겠지만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근거로 되는 거는 이제 맞지. 내가 느끼는 고충이라든지 경찰들이 느끼는 고충이 경찰분들 대부분 다 저기에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대부분 검찰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찰분들 중에서 진짜 거의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다 그런 마음들이야 있지. 그러나 실제로는 짜증이 좀 나지. 너무 몰리니까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러나 과중되는 업무 속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진짜 도와주려고 막 하는 그런 경찰분도 제가 인상적인 분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그 하중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보완책 같은 걸로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 자료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뭐 선진국 이런 데에서 이제 그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자료 내는데 그 자료를 내는 게 제가 말했듯이 이 큐브 맞춰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로우 그게 있다면은 데이터 와이어가 있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큐브를 짜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미국 얘기 같은 것도 많이 들잖아요. 미국에서 다 분리되어 있다. 그거는 명백한 구라죠. 미국에 예를 들면은 뭐 형사가 됐건 아니면 뭐 경찰 뭐 강력계 허무사의 그쪽 그런 디파트먼트가 됐건 아니면 디텍티브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그쪽이 됐건 제가 한창 겨울에 이제 미국 쪽 그 판례 같은 것도 이제 보느라고 그런 거를 봤는데 왜냐면 미국 쪽도 지금 이런 인터넷 단건 같은 거에서는 미국 쪽이 되게 관대하지만 다 민사로 가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를테면은 강력범죄거나 혐오범죄거나 이럴 때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최소 2배 이상 형량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좀 그걸 제가 보느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수사랑 공소에 대해서도 이제 좀 봤는데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디텍티브가 계속 검찰이랑 같이 해요. 같이. 실제로는 그러니까는 같이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나라도 서류가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되게 오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미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지만은 거기는 그냥 바로바로 해서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뭔 분리야? 공조지. 공조선. 그러니까 그런 경찰이 됐건 뭐 아니면은 FBI가 됐건 여기가 일을 하면서 계속 검찰하고 같이 한다고요. 검찰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이제 겨울에 이제 그걸 봤죠. 왜냐면은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뭔가 거기에 연루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받나. 우리나라보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더 없더라고. 변호사를 쓰건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건 다 우리나라보다 더 안 돼.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거 해봤자 심신미약을 하려면 뭐 그냥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하는 그런 검사 있잖아요. MRI나 CT나 이런 걸로 증빙 자료를 내야 돼요. 내고 그걸로 해서 뭐 감형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유죄인데 빠져나갔다, 그럼 정신병동에 갇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이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 검수완박은 이제 그 뜨거운 감자가 돼서 뒤에 양쪽에 수싸움이 막 벌어질 텐데, 결국은 지금 형태의 검수완박으로는 저는 진행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완할 기회가 있었고, 작년에 이제 그거 분리하면서, 그리고 하려면은 지금 상태에서 더미를 붙이면 안 되고, 확실하게 보완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견제하는 게 제도적으로 검찰을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권력과,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의 그 거리, 왜냐면 이제 거기에서 수사랑 공소까지 다 하면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타이밍 딱 봤을 때 이게 수가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의 보완이 됐건 아니면 좀 새로운 제도가 됐건, 그걸 사실은 해가면서 이걸 이런 문제가 있네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진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수사권 조정을 했으면은 지금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어떤 보완도 안 하다가 그냥 밀고 가는 거는 저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올려도 되나 모르겠네. 기록으로 남기긴 남기는데 제 생각이고, 아마 이제 검수완박이 통과가 됐고 필리버스터도 이렇게 잘 막아냈지만은, 아마 진행 과정에서 이게 다시 조정이 되고, 실제로 검찰 개혁에 해당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보완책이나 제도적인 다른 방법들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저번에 얘기하기로 했던 거 그냥 일단 찍어 놓습니다.